자, 우리가 이제 2학기 파트를 나갈 건데, 뭐, 일단은 어떤 식으로 나갈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기존에는 아이고야, 시험이어가지고, 그치. 그 우삼시라는 교재 풀고, 암기해서 테스트 보고 했었잖아요. 그쵸. 이제 이거는 시험 대비였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 우리 이제 방학 동안에는 그냥 O2, 2학년 2학기 거 문제집 풀 건데 얘는 우리 시험 전에 두 바퀴를 돌릴 예정이야. 그래서 이걸 두 바퀴를 할 거니까 한 번에 문제를 다 풀면 안 돼서 O2에 있는 것 중에 우리 번호 홀수번 1번, 3번, 5번 이렇게만 해서 문제를 푸는 식으로 할 거고 암기 테스트도 보지도 않을 거니까 방학 때는 편하게 한번 듣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갈 파트는 식물과 에너지 파트인데 내가 O2 교재에 대한 PDF가 없어서 뭐 일단 주변에 굴러다니는 자습서를 들고 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진도를 나가 볼게요. 뭐 애들은 여 단원 다 나가서 O2에 있는 거 문제를 풀었는데 아이는 어차피 그죠? 뭐 풀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니까 그냥 뭐 편하게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다룰 거는 광합성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우리 광합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죠?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그죠? 밥을 먹어서 동물은 밥을 먹어서 그 밥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그죠? 이 에너지를 통해서 생존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식물은 밥을 먹질 않죠. 그죠?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 이 밥 자체를 광합성을 통해서 밥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 스스로 만들어서 밥을 만들고 이 밥 만든 거를 다시 또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는 거지. 그쵸?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라고 봤더니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랑 물을 그리고 빛까지 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 포도당에 해당되는 역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탄수화물이에요. 그쵸? 우리 탄수화물 하면은 대표적으로 밥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 밥을 잘게 분해하면은 이 포도당이 됩니다. 우리 화학식 좀 배웠었으니까 좀 복습을 해보자면 이산화탄소는 우리 CO2라고 하고요. 물은 H2O라고 합니다. 산소는 O2라고 하고요. 포도당은 C6H12에 O6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걸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알면 뭐 멋있어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 빛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엽록체에서 흡수를 하고요. 이 엽록체 안에는 엽록소라는 색소입니다. 여기서 흡수가 돼요. 이 엽록소의 색깔이 초록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도 잎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엽록체는 대체로 우리 식물의 잎 쪽에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초록색인 거고, 우리 2단원인가 3단원인가? 우리 빛 하면서 배웠던 게 있었죠. 그렇죠? 이 식물은 어떠한 빛의 파장을 좋아할까요? 어떤 색의 빛을 좋아할까?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처음엔 낚여서 다 초록색이라고 대답을 해요. 왜? 잎이 초록색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배웠던 거는 우리 눈에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잎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잎이 초록색으로 보이잖아, 그치? 그 이유는 사람의 눈이 이렇게 있으면 초록색 빛이 반사되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잎은 초록색 빛을 못 먹어요. 그래서 얘네 둘의 빛을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추가적으로 이건 약간 그런 게 있구나 하면서 들어요. 이런 엽록소 말고도 카로티노이드라는 게 또 존재를 해요. 이 초록색 빛을 먹기 위해서. 얘는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그죠? 이런 게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을이 되면은 엽록소가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초록색이 죽으니까 우리 눈에 잎이 무슨 색으로 보이냐 하면 빨간색 혹은 뭐 노란색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그게 이것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우리 낙엽의 색깔이 빨간색이고 노란색인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죠. 네, 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은 이 밥을 만들어낸다. 본인이 먹을 수 있는 밥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각각의 물질들은 어디서 운반해 오냐면요, 일단 이산화탄소는 우리 잎에서 기공이라는 파트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 물은 알죠? 당연히 뿌리에서 오는 거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옛날에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아마 그대들의 교육과정에서 이게 사라진 것 같아서 완전 럭키비키죠, 그죠? 네, 그래서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양분은 우리가 포도당이고요. 이 포도당을 바로 쓸 수 있겠죠. 바로 포도당 먹을 수도 있는데, 포도당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은 굳이 이걸 다 쓸 필요 없이 좀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녹말로 바꿔서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녹말 하면 우리 녹말 이쑤시개, 그렇죠? 초록 색깔 이쑤시개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먹어도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걔가 I인지 O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수학이랑 과학만 하면 한글을 까먹어요. 자, 여하튼 다음에 산소가 만들어지고, 산소는 본인도 산소를 씁니다. 이게 식물의 호흡이라는 거에 쓰는데 거의 좀 뒤쪽에 나와서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다음에 남은 산소는 우리 기공을 통해서 방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산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겠죠. 네, 실험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것만 좀 봅시다. 우리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알아보는 실험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상식이 조금 들어가서 좀 여러분들의 상식을 외워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자, 일단 BTB 용액, 얘는 산성, 중성, 염기성을 구분하는 용액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산도라고 해서 우리 아마 초등학교 때 배운 걸로 아는데 기억을 못한 학생들이 많아서 혹시 모르니까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 순수한 물은 중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pH라고도 얘기하는데 pH가 7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우리 몸도 대체적으로 중성이고요. 그래서 중성이 그냥 무난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가 들어있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다음에 산성이 강한 물질, 예를 들어서 우리 염산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염산, 뭐 황산, 그다음에 아세트산 들어봤으려나? 자, 우리 염산 하면은 우리 위험한 물질이다 이런 것까지는 알고 있고, 염산, 쌤은 어릴 때 좀 과학을 무섭게 배워가지고 그 피라미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피라미드 뭔지 알아요? 피라미드 안에 이제 아마 이집트 왕의 무덤이 피라미드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려고 안에다 함정을 깔아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함정이 있어. 이 함정 중에 일부가 뭐 버튼을 누르면 위에서 막 염산이 뿌려지게 나오는 막 그런 함정이 있다고 들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쫙 하면서 사람 살이 다 녹아요. 산성은 굉장히 무서운 거다 라고 하면 되고, 근데 뭐 산성이 엄청 센 물질이니까 염산은, 그러면은 뭐 그렇게 세지 않은 산도 있어요. 그게 바로 아세트산이라는 건데, 이게 우리 주변에서 뭐냐면 식초가 있죠. 식초의 성분이에요. 그래서 산성은요, 시큼한 맛이 나요. 신맛이 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시큼한 음식 뭐가 있겠어? 레몬 이런 거 있죠. 그죠? 레몬 이런 것도 산이 강한 음식이에요. 반면에 이거의 반대는 염기성입니다. 염기성 얘는 주로 비누에 많이 들어가고요. 락스 들어봤나? 청소할 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때 이런 것도 잘 벗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몸에 좋진 않아요. 그렇죠? 뭐 하여튼 곰팡이를 녹이는 거니까 우리 몸도 자칫하면 녹을 수 있겠죠. 그래서 락스 이런 게 있고, 양잿물 이런 거는 들어볼 리가 없겠지만은 조선시대 사약 이런 거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겁니다. 먹으면 훅 가잖아요. 그쵸? 이것도 사람의 살을 녹여요. 그래서 염기성도 사람의 살을 녹이기 때문에 이 사약 같은 거 먹으면 바로 이제 안이 샤르 녹아내리는 거죠. 그쵸? 난 어릴 때 과학을 좀 무섭게 배워서 그런지 기억에 남더라고요. 여하튼 BTB 용액은 얘를 구분해 줄 수 있는 장치고요. 자, 산성에서는 얘가 노란색, 중성에서는 얘가 초록색, 염기성에서는 얘가 파란색이에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정리를 할 건데, 시험관은 3개가 있어요. 자, 가에는 노란색 BTB 용액만 넣었고요. 나에는 여기에 검정말, 얘가 식물이에요.
다음에 여기는 검정말에 호일로 감쌌어요. 호일로 감쌌다는 뜻은 빛을 제거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숨을 불어 넣어서 노란색으로 만든 거거든요.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이 숨을 불어 넣었다는 거, 이건 뭐냐면 숨이 CO2가 많잖아요, 그쵸? 얘를 물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요렇게 생긴 탄산이 돼요. 탄산음료 알죠? 그쵸? 탄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은 몰라도 돼. 자, 그래서 탄산으로 만들어서 얘를 산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에 있는 CO2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얘는 점점 중성이나 뭐 염기성으로 가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검정말만 들어있는 걸 보니, 아, 얘가 파란색이 됐네. 그 뜻은 뭐예요? 안에 있던 CO2를 다 사용해버렸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쵸? 반면에 알루미늄 호일로 감쌌으면은 빛이 없으니까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고, 그쵸?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노란색 그대로 있겠네. 이렇게 보는 실험이었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하고 O2에 있는 문제를 풀고 뭐 채점하고 하는데 우리는 풀진 못할 거니까 그냥 쌤이 가볍게 개념만 쭉 설명을 할게요. 나중에 영상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풀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쭉 넘어가서 네, 이런 게 있고요.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조건 이런 게 있어요. 광합성은 언제 잘 일어나느냐 하면은 빛이 셀 때 잘 일어나고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 때 잘 일어나고, 온도는 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대요. 자, 그래프를 좀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빛이 세면 셀수록, 이쪽으로 세면 셀수록 광합성량도 늘어나는 증가 양상이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얘가 늘어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자, 이 이유는 무엇이느냐 하면은 잎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엽록체들이 이렇게 쫑쫑쫑쫑 있겠죠. 그렇죠. 빛이 먼저 하나가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 있는 엽록체가 일을 해서 광합성을 시작을 해요. 빛이 또 두 개가 더 들어왔어. 또 얘가 일을 해. 그죠? 세 개가 더 들어와. 일을 다 해. 근데 여기서 더 들어온다고 일할 엽록체가 있나요? 그렇죠? 엽록체의 개수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빛이 더 이상 세면은 증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도 마찬가지예요. 엽록체가 그 안에서 광합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엽록체의 개수가 뭐 일정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도달하면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반면에 온도는요, 얘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얘는 우리 효소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 효소라 하면 좀 어렵겠지? 단백질이라 합시다. 단백질. 우리 몸 안에는 단백질이 많아요. 우리 대체적으로 뭐 근육, 이게 대표적인 단백질이죠. 그래서 막 단백질, 운동한 사람들 단백질 먹고 그러잖아요. 단백질 쉐이크 뭐 이런 거 먹고 닭가슴살 먹고 이러잖아요. 그치? 근데 요거는 우리 단백질은요, 사실 온도에 되게 취약해. 특히 고온에 취약해요. 그래서 우리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 뭐가 있냐면 계란 흰자가 있죠. 우리 계란 흰자 프라이팬에 놓는 순간 어떻게 돼? 색깔이 투명한 거에서 흰색으로 바뀌지. 그죠? 이게 단백질이 변성된 거예요. 우리 변성된 거 뭔지 배웠지? 변성 뭔지 배웠죠? 변성함 했잖아, 그지? 성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단백질이 고장난 거야. 원래 수행해야 될 능력을 잃어버리고 고장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36도? 우리 몸이 36도잖아요. 한 39도, 40도 되면요,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릴 때 막 고온에 시달리거나 그러면은 막 실명이 오거나, 왜냐면 눈도 단백질이거든. 그죠? 아니면 뭐 근육의 발달이 저해되거나, 그죠? 근육도 단백질이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어릴 때 고온이 나거나 그러면은 되게 위험한 거야. 그래서 어릴 때 막 감기 걸리다거나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얘를 어떻게든 시켜주려고 막 하셨던 이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여튼 그래서 우리 광합성한 엽록체도 단백질이에요. 안에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 온도에서 높아지자마자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말했죠? 40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조건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증산작용 요거는 교육과정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나중에 학교에서 설명하면은 그때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공 조금만 설명을 하면은 우리 잎의 뒤쪽에 이렇게 빵꾸가 나 있어. 그걸 우리가 기체가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해서 기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요. 여기 안으로 기체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만 합니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저걸 통해서 CO2랑 O2가 왔다 갔다 하더라. 부터 했고, 문제는 뭐 넘어갑시다. 네, 그 다음 호흡인데요. 우리가 과학에서의 호흡은 조금 달라. 우리가 뭐 평소에 쓰는 호흡이란 말은 그 숨을 마시고 뭐 내쉬고 그게 호흡이고요. 과학에서의 호흡은 세포 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세포 자체가 하는 호흡을 말하고, 이건 뭐냐면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우리 아까 내가 동물은 밥을 먹어서 그죠? 에너지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는 것까지는 알겠고, 그죠? 그래서 밥을 먹어서 소화를 했고, 우리가 소화를 하잖아요. 그 소화된 거를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지. 이제 우리가 먹은 밥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이 과정을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호흡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 아까 먹었던 뭐 동물의 경우는 밥이고, 식물의 경우는 그죠? 그 아까 만들어진 포도당이었겠죠? 혹은 뭐 녹말 이런 게 있겠고, 거기에다가 산소를 결합시키면요, 이산화탄소랑 물로 바꾸고 에너지가 생겨요. 이거 완전 광합성의 역순이죠, 역순.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외우면은 외우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세포가 에너지가 있어야지 이 세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세포가 생존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포의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밥을 먹어줘야 되고요. 항상 산소, 숨을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서 나오는 CO2는 뭐야? 날숨으로 해서 CO2가 나가는 거고, H2O는 오줌으로 나가는 거고, 우리는 이 에너지를 통해서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가 식물의 단원이라고 하지만 이건 모든 세포,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세포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식물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례는 세포라고 하는데, 사실 동물에서도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은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죽는 거야. 그치? 낮과 밤에 관계없이 항상 일어나요. 우리 뭐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청산가리라고 하는 독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독약은 세포 호흡을 멈추게 하는 독약이에요. 그래서 청산가리를 먹자마자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어나야 돼, 세포 호흡은. 참고로 이 세포 호흡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세포 안에, 우리 1학년 때 배운 것 같은데, 세포가 이렇게 있고 여기 뭐 핵이 있고, 그죠? 이 중에 하나인 미토콘드리아, 당신들은 마이토콘드리아라고 배운 것 같던데, 그죠?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뭐 여기는 다 아는 내용일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낮이랑 밤에 식물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낮에는요, 광합성을 할 수 있겠죠. 햇빛이 있으니까. 그렇죠? 반면에 호흡은 항상 해야 되니까 하고 있어요. 다만 이때는 광합성을 하는 양이 호흡량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호흡은 결론적으로 얘가 하고 나면은 이산화탄소랑 물을 뱉어내지만, 광합성을 하고 나면은 이 산소를 뱉어내죠. 근데 광합성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눈에는 낮에는 얘가 나오는 줄 몰라요. 애초에 이게 나오자마자 바로 광합성으로 또 들어가 버릴 테니까. 그렇지? 반면에 O2는 남아 돌아. 엄청나게 남아 돌아. 본인이 쓸 세포 호흡하고도 엄청 많이 돌아서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구로 돌아다니는 거니까, 이 산소들이. 반면에 밤에는 광합성이 안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숨만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밤에는 식물도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이런 걸 잘 모르던 사람이, 그렇죠? 밀실에 갇혀서, 나는 밖에 나가지 않을 거야. 대신 여기 큰 나무가 있으니까 나는 평생 살 수 있겠지? 밥이랑 뭐 이런 것만 있으면. 근데 밤 되니까 바로 죽었죠. 왜? 낮에는 얘가 산소를 만들어주지만 밤에는 얘가 산소를 안 만들고 오히려 산소를 써버린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니까 얘가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네, 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광합성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 알면 되겠고요. 마지막 파트 얼마 안 남았어요.
한번 더 들어요. 자, 광합성으로 우리가 포도당을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이 포도당을 만드는 거를 다 써버리면 안 되지. 본인도 저장을 해야 되겠죠, 식물들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 형태로 바꿉니다. 뭐 녹말로 바꾸기도 하고요, 설탕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조금 더 변환해서 단백질로 만들기도 하고, 뭐 지방으로 만들기도 하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장하는 물질은요, 뭐 녹말로 저장할 수 있고 설탕, 포도당, 단백질, 지방 이렇게 저장을 해요. 물론 남는 게 있어야 저장을 하겠죠. 그래서 녹말로 저장하는 거는 감자, 고구마, 그다음 설탕은 사탕수수. 사탕수수 들어봤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탕수수 약간 단맛이 나요. 그래서 사탕수수나 식물을 먹으면. 그래서 중국에는 사탕수수를 거의 껌처럼 먹는데, 그래서 바닥에 사탕수수 쓰레기 엄청 많다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뭐 포도당으로 저장한다 하는데 뭐냐, 수연이는 포도당이 맛이 없다고, 자기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뭐 단백질은 콩으로 저장하고요. 지방, 땅콩, 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많이 먹으면 살쪄요. 알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할 거 다 했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설명할 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된다면 문제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네, 열심히 쉬다 오세요. 화이팅!